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VRC 위드 웹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루티카 하나 들어갑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총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웹이란 뭐고, 웹과 API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웹과 API 그 사용 사례, 그 다음에 웹과 API 그 연결 자체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 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점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맨 마지막에 VRC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루티카 카나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 개발, 그러니까 노드.js랑 스벨트 쪽 개발을 자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게임 개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CAP라는 팀에서 지금 데이터 팀하고 기반 팀을 같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테이즈 오브 카지노, 한국 이벤트 월드인 테이즈 오브 카지노에서 스텝을 맡고 있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봅시다. 좋습니다. 일단 웹이 뭘까요? 웹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용자들이 이어지는 방법,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게 하이퍼텍스트가 되겠죠. 하이퍼텍스트란 뭐냐면요. 웹페이지 들어갔더니 다른 웹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두고 하이퍼텍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부족해 보여. 웹이란 뭘까? 우리가 게임하는 것도 웹일 텐데. 근데 제가 말하려는 웹이라는 거는요. 약간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API라는 게 있습니다. API라는 뭐냐면요. 두 기기가 있는데 두 기기가 어떻게 소통할지를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말하려는 협의의 웹이라는 말입니다. 협의의 웹은 HTTP 혹은 웹소켓이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이제 두 디바이스 간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해서 스트링 혹은 이진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주고받는 것을 두고 저는 웹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API, 그러니까 웹에서 자주 쓰는 API는요, RESTful API라는 게 있습니다. RESTful API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정의, 표준적인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웹이란 뭘까? 제가, 웹이라는 거는요, 약간 식당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식당을 생각해 봅시다. 식당 뭘까? 주문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리해주는 사람이 있고 주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주문해주는 사람이 클라이언트라고 해봅시다. 클라이언트는 밥을 먹고 싶어 해요.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주문하는 요리하는 때 이제 요리를 요청을 해요. 요리를 요청하면은 리퀘스트라고 하죠. 리퀘스트를 보내서 밥 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러면 주방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든 뭘 하든 뭔가 해서 돌려줘요. 그렇게 하는 게 웹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두 가지 액터죠. 그 중에서 쿠키라는 친구도 있고 세점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VR챗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처럼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주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주 간략한 구조를 한번 다시 설명해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를 켰더니 네이버에 이 페이지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서버는 그걸 보고 이걸 통해서 뭔가 네이버 웹페이지를 보내줘요. 네이버 웹페이지를 보내든 사진을 보내주든 뭐 아무튼 뭐 문자를 보내주든 아무튼 보내주고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해석을 해서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다시 보내줍니다. 무상태성이라는 건 말이죠. 이 두 상태가 서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한번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뭔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왕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뭔가 쿠키라는 걸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요. 어렵네요. 근데 이런 웹이랑 연결해서 뭐가 좋을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이죠. 웹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VR챗 내부에서는 인스턴스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정보가 공유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월드 내부에 있던 것만 공유가 되고. 그런데 웹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 외부 그 바깥에 있는 날씨나 뭐 아니면은 뭐 날씨, 지하철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두 개를 연결하면은 뭐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데이터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VR챗에서 밖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은요. 이미지를 보내면 되는데 보낼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를 민감 정보를 수집하면 각국 법률에 의해서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랑 통신도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인스턴스 하나가 있고 인스턴스 두 개가 있어요. 기존엔 인스턴스 간 통신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받으면서 서버 간 통신을 통해서 서버 외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약간 복잡한 이야기라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가깝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API를 만들었던 사례들인데요. 두 가지 정도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VRC 메시지 기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Vcat 가슬면서 혹시 Vcat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맨 처음에 저기 가면은 문자 메시지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 남겨놓은 걸 다 볼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만들고 이거 저희 외부 서버로 보내서 그 외부에서 다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메시지 기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QVPN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QVPN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건지 수십 번 연결한 건 똑같죠. 그 수십 번 연결한 거를 외부 서버로 보낸 다음에 그 외부 서버에서 다시 불러오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날씨도 가져오고 뉴스도 가져오고 뭐 온갖 것들 다 만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팀에서 그런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걸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번에 이걸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특징.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느냐. VRC URL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얘는 크롬 같은 거 켜보면 주소창에 뭔가 입력을 하면 크롬에서 네이버 페이지로 가려면 네이버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 네이버를 입력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 하면은 그러니까 정보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꼼수를 쓰면 이 정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정보를 보낸 것처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VR은 모두 VRC URL이라는 객체를 통해서만 보내야 받아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봐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리드올리로 선해주는 걸 웬만하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리드올리 외에는 이걸 여기 있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에디터 상이 아닌 이상 VRC 맵에서 이 원리를 바꿔줄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주소창을 바꿔줄 수가 없어서요. 한번 리드올리로 선회해 주시는 것이 버그 잡는 데도 용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쿠키와 세션이라는 거 사용 불가능합니다. 쿠키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신분증 같은 거예요. 신분증이고 세션은 보물상자 같은 거라서 이렇게 신분증을 들어간 다음에 신분증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회원 같은 걸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부터 막혔어요. 자, 그렇게 해서 VR챗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링 로더라는 게 있고요. 이미지 로더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결과가 스트링이냐, 결과가 문자열이냐, 아니면은 결과가 2D 텍스트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스트링 로더 석세스와 에러, 그리고 이미지 로더 석세스, 이미지 로더 에러를 통해서 이 둘에 대한 콜백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콜백 처리라는 건요, 이게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이 다음에 다시 불러올 함수를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말할 거는 이제 스트링 로더를 많이 말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지 로더는 업데이트가 좀 많이 돼가지고요, 이미지 스트링 로더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JSON, JSON 통해서 이거를 C샵에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커스텀 서버를 구축하신다면 다른 유저분들한테 이 설정을 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요청이 안 보내져요. 주문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주문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요청을 하기 싫다, 이 요청을 하기 안 해도 됐다, 그러면 이 세 개 정도는 충분히, 이 세 개 정도는 다 봐줍니다. 그러면은 GitHub에다가 올려서 GitHub CI/CD라는 서버 같은 걸 쓰면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제 커스텀 서버를 만든다고 한다면 저걸 켜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 다음. 간단한 예제 코드를 일단 들고 왔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많이 깨져 있네요. 하지만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스트링 다운로더 로드 UR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VRC URL을 호출하면 얘를 통해서 콜백을 불러와요. 얘가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서버로 보내줘. 얘를 서버로 보내주면
이 서버가 뭔가 요리를 해서 보내줘요. 요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보내주면 만약에 요리가 제대로 됐다, 혹은 그리고 요리가 제대로 됐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HTTP 응답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 코드가 200번대라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면은 여기 on string load success라는 친구로 콜백이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다, 뭔가 에러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HTTP 응답 코드 200이 아니니까 저기 on string load error라는 친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on string load error에서는 에러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ccess 하면요,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를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를 여기 쓰시면 돼요.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데이터를 그냥 막 가져오면은 맛이 없어지고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구조화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JSON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JSON은 뭐냐면요, 가장 가벼운 교환 인터페이스인데요. 보시면요, 보통은 키 밸류 페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키 밸류는 뭐냐면요, 보물상자와 열쇠 같은 거예요. 키는 열쇠고, 밸류는 보물입니다. 뭐냐면요, 스트링이라는 걸로 들어가면요, 하이라는 값이 돌아온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브젝트 값을 들고 오면은 여기 있는 걸 들고 오면 맞습니다. 잘 상황 맞추고요. 그렇게 하면 어레이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VHS 내부에 들고 오느냐? 자, 스트링 로드 리솔트를 가져오시면요, 이 가져온 결과값을 표시하게 돼요. 스트링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VRC JSON이라고 추가된 것을 사용하면, DC를 하면요, VHS 내부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데이터 토큰이라는 객체로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 토큰을 형 변환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보물상자로 접근할 수 있고, 이걸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스트링으로 바꾸면요, 이 하이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뭔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주문을 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VR챗 클라이언트에서 VR챗에서 뭐 주방장한테 어떻게 주문하는지 어떻게 정해진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번엔 이걸 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요, 크롬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를 켜서 제 서버로 들어갔을 때 얘네가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뭔가 많이 있죠. 뭔가 CH 뭔가 것들이 있는데 VR챗은 좀 더 간단하게 주문을 합니다. 자, 봅시다. VR챗은 어떻게 주문하는가? VR챗의 주문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보통 5가지 정도가 있어요. 호스트, 어디로 보냈는지, 어떤 주방장한테 요청했는지,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나는 누구냐를 검증하는데, 나는 UET 플레이어다 라고 검증을 했죠. 자, 근데 다만 이건 베타 버전이고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오픈 베타가 아닌 것들은 이제 2019, 그 다음에 오픈 베타인 것들은 2022로 바뀌니까요, 이제 나중에 2022로 바뀌겠죠. 자, UET 플레이어 시작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억세트 아무거나 받겠다는 뜻입니다. 아무거나 다 줄 테니까요. 아무거나 다 받을 테니까요. 자, 아무거나 주세요. 그 다음에 억세트 인코딩은요, 뭐냐면요, 이렇게 압축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쿠키는 원래 설정이 안 되는데 이건 버그예요. 네, 이건 버그고요. 그 다음에 X 유니티 비전이라는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제 서버에서 버그가 난 거라서 혹시 도와주실 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만약에 서버를 구축했을 때 아마존 같은 데서 구축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IP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렇고요. 여러분들 IP가 추적될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VR챗 월드에서 이런 걸 구현하다 보면 약간 느끼는 주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VR챗 같은 경우에는 유저 클라이언트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하나 중간에 있어요. 그럼 유저가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파면 이 서버에 이 정보들이 위치가 공유가 되면서 유저들한테 전파가 되겠죠? 좋아. 그러면 좋은데 이 VR챗 URL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서버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네, 알겠어요. 이런 서버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각각 웹브라우저를 킨 것처럼 작용을 해서 외부 서버에 요청을 보내요. 이러면 어떤 주의점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유저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칩시다. 어디가 들어가게 되면 이 유저가 리퀘스트를 보내서 주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위치 누가 몇 번 들어갔는지 알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의도적으로는 트리거 엔터를 켜서 여기 외부 서버로 보냈어요. 그런데
플레이어 엔터를 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처럼 짜게 되면요 문제가 위치가 동기화되면서 다른 플레이어 1의 위치가 동기화되면서 이게 또 작동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점은 어느 정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스크립트를 짜셔야 된다는 주의사항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할 게 많네요. 그런데 주방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지. 주방장 입장에서 봅시다. 주방장은 이렇게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 두 개면 사실 충분하지만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서버는 알겠어. 서버는 뭔가 주방을 요리를 해줘. 근데 얘는 뭐야? 뒤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애는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친구예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베이스, 그러니까 요리 창고예요. 식량 창고 같은 친구죠. 이 식량 창고는 이 데이터를 보관을 해줘요. 데이터를 보관하는데 이 표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표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56%가 먹고 있어요. 이 표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그 외에도 뭐 그래프 이런 식으로 저장하지만 어쨌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친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자, 그 다음 그 외에도 웹서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문제점이 큽니다. 또 다음을 볼까요? 웹 개발은 뭐냐? 이걸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배울 것들이 많아요. 웹개발자들은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은 것들이 웹개발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UET보다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근데 좀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 웹서버 구축에 있어서 어떤 복잡함이냐. 여러분 혹시 추석날 신한카드 쓰신 분 계신가요? 제가 추석날 신한카드 써가지고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이 주문은 안전하다는 걸 검증해준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거야. 근데 지났는데 검증을 안 하는 바람에 그만 이 신한카드 고객님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갔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갱신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VRC 월드 업데이트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어떻게 갱신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웹서버라는 건 말이죠. 열려있는 서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버를 관리를 했었는데 이 서버의 접속 기록, 실패 기록을 봤어요. 접속 기록 봤는데 나는 잘 모르는 IP예요. 그래서 하나 펴서 검증을 해봤어요. 또 IP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네네 해드렸습니다. 근데 IP 주소 조회를 해봤는데 잡혀보니까 중국이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제 서버로 해킹을 시도를 했는데 이거 실패해서 망정이지. 만약 성공해서 성공해서 DB를 날려봤어요. 시간 참고 날려버렸어. 폭파시켜버렸어. 그러면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밥은 안녕입니다. 여러분들의 밥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보안을 설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뭐 그 외에도 뭐 주소를 사는데도 또 돈이 들어가요. 주소에 연 5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뭐 서버 만드는데요 서버 유지 비용도 막 월 8달러 정도 뭐 아무튼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요. 사실 웹 서비스는 무료인 게 오히려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더 싸게 하는 방법 있죠. 여러분들이 더 싸게 하는 방법. 이렇게 싸게 하면은 5달러 미만으로 내려가고 0.5달러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VRC 월드를 만드는데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될까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UET만 해도 어려워 죽겠고 오클루전 컬링만 해도 어려워 죽겠고 뭐 렌더링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서버 아키텍처도 해야 되고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겠어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는 또 뭘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누군가 대신에 해달라는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죠? 누군가 대신 해달라고 할 테니까 UET는 잘할 테니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가 VC API는 팀에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긴 하죠. 사실은 제가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으로서 VC API라는 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팀이에요. 일본어로 소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연결될 거고요. 40명 정도가 엔지니어가 있으시고요. 지원팀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 활동으로서는 메시지 기믹 있잖아요. VP에 있는 메시지 기믹이랑 보여드렸던 QV펜 저장 기믹을 주 활동으로 했고 요즘은 온갖 많은 의뢰를 받아서 지금 많은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딱히 소개해드릴 만한 것도 사실 야이바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위치를
플레이어의 로케이션을 추적을 해서 이 로케이션을 정보를 얻어간다든지 하는 빅데이터가 접목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여기서 허무한 것 같지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 발표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훈님부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이미지 로더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 하나 불러왔을 때 5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다. 예. 네, 근데 스트링 로더에서도 이런 딜레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예,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스트링 로더 같은 경우에도 비동기적으로 호출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리퀘스트를 동시에 여러 번 보냈는데 그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동일합니다.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러면은 그 딜레이 불러오는 서버는 VRC 서버로 그게 되나요? 아니면 유저 개인 서버로 그게 되나요? 유저 개인 서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 그러니까 순서가 보장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 아까 중간에 잠깐 뭐 좀 보느라 중간에 나가가지고 이제 중간 부분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제 REST API 호출할 때 호출 제한 같은 게 몇 가지 있나요? 시간 제한이라든지. 겟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겟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간 제한은 5000ms 정도인데, 엄청 타임아웃이 안 걸려 있는 경우에는요, 무제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겟만 가능하다는 점은 무슨 의미냐면요, URL에 데이터를 정보를 싣는 수밖에 없고요. URL 데이터를 싣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 런타임에서 VRC URL을 수정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한번 고정된 VRC URL만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라면은 유저가 입력한 URL만 가능하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일단 모건님부터 받도록 할게요. 네. 예, 간단한 건데 그 중간에 왼쪽은 잘 몰라가지고 그 중간에 메시지를 남기는 기능이 엄청 매력적이던데 그걸 많은 월드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이 기능은 언제 퍼블릭화가 되나요? 약간 뭐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그게 약간 밀려가지고요. 요즘 시스템이 밀려가지고 아마 큐브이펜 관련해서 큐브이펜 저장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대로 그 기능을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릭 월드로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퍼블릭 공개를 하는 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은 VR챗 확인해 주셔서 폼에다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제가 잘 합의를 볼 테니까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11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일 질문 받아볼게요. 네. 네, 아까 전에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특정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정보 부분이라는 게 국가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고 법률적으로도 약간 세부 사항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도 분명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뭐 디도스의 공격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었던 실제 사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실제 사례는 없었고요. 실제 사례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VR챗 내부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라면은, 그 외에는 이제, 잠시만요. GDPR을 주로 언급을 했었죠, 제가. GDPR을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유럽 시민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기업이라도 이제 그 처벌을 받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이제 GDPR에 처벌된 사례를 검색해 보신다면은 아마 그런 사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GDPR이 아무래도 더 엄격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시간 관계상 버블트닝까지만 질문 받고 남은 거는 좀 이따가 따로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블트닝 질문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 기능이 있는 해당 월드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그 개인이 그 월드 제작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직접 접속하게 되는 형태일 텐데, 그럼 서버 운영자는 그 월드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의 IP를 얻어올 수 있는 거 맞나요? 가능은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가능하다는 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언트러스티드 URL 같은 경우, 언트러스티드 URL은 그래서 IP가 취득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트러스티드 URL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실 IP를 취득당할 수 있다라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걸 다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VR챗에서 IP를 주진 않고 이제 다른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제 서버에서 IP를 가져오게 되는 형식인데, 만약에 개인 서버 중에서도 이제 IP 로드 밸런서 같은 걸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IP를 가져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로드 밸런서 같은 걸 운영하는 서버다. 그렇다면 IP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네요.